장마감 15분 조금 넘게 남겨둔 상황,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보합에서 오락가락하다 현재는 빨간불이 또 들어와져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두 분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윤혜림 대표, 백대윤 FA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고비 좀 무사히 지났고 작년 말에 보여줬던 그 시장의 하락 공포는 또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감까지 고민되는 세 가지 종목 빠르게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상장 추진 소식 때문에 이 자회사의 그 이슈 때문에 올라주고 있는 지어소프트예요. 폭등이라는 표현이 오늘 좀 나왔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은요? X로 일치가 됐네요. 오늘 뭐 거래 제한폭까지 갔다가 지금은 살짝 내려와 있는데 이 정도의 기대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대될 거라고?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얼어붙다 보니까 종목이 하나가 좀 상장한 기대감에 따라서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거라고는 저는 상한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저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일단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은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상한가를 찍으라는 거에서는 좀 더 저는 X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 자회사의 오아시스 마켓이 코스닥 상장 추진 소식에 따라서 오늘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찍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오아시스를 조금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신선 새벽 배송을 조금 하는 기업인데 가치로는 한 1조 2천억 원 정도로 이제 2월 달에 청약을 조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알고 계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좀 마켓컬리가 대표적인데 상장 철회 소식을 조금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21년도 프리 IPO 때 마켓컬리가 한 7조 원 정도 규모를 갖춘다고 이제 예상이 되었었는데 막상 이제 실적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한 1조 원 정도의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상장 철회 소식이 들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켓컬리나 쿠팡이나 규모의 경제를 조금 실현을 함으로써 조금 시장을 키우고 그 뒤에 조금 흑자 전환을 하는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이제 시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증시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값을 조금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아시스의 경우에서는 조금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출을 했던 기업인데 이러한 이제 배경을 통해서 매출액도 흑자 전환을 통해서 지금 꾸준하게 흑자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실적만 조금 보더라도 3분기 매출액이 3,118억 원, 영업이익이 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78% 정도 성장한 것도 조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성장 가능성 그리고 흥행 가능성에서는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좀 흥행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기간 수요 예측이나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봤을 때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저는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새벽 배송, 신선 배송이 사실 무언가 회원들을 많이 끌어들이려면 가격적인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년에 또 소비 침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시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줄까?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오늘은 일단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두 분은 X로 일치가 됐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실적 성장 기대 때문에 한국항공우주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상승하다가 좀 조정받다가 다시 가동 걸려고 해요. 작년에는 계속된 우상향을 보여줬던 한국항공우주였는데 올해 분위기 어떨까요? 두 분의 의견은요? 5로 일치가 됐어요. 지금도 7% 양봉 유지하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 한국항공우주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십니까? 네,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아마 기존 주주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조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 전망 소식에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매출액이 8,02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79억 원을 달성하면서 이제 컨센서스 부합할 전망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KF21 개발 사업 그리고 수리온 4차 양산, 상륙 기동헬기 납품 등 이제 주요 국내 사업이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완만한 기체 부품 사업 부문의 실적 회복을 바탕으로 이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크게 상승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제 3조 7,23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20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특히 폴란드향 FA50 12대가 23년 하반기 납품 예정으로 이제 완제기 수출 부문 매출이 처음
처음으로 1조 원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민항기 시장의 정상화에 따라서 이 기체 부품 부문 매출도 약 9천억 원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완제기 수출 호조와 이 수익성이 좋은 기체 부품의 실적 회복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오늘 수급도 보니까 외인 기관 동시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241선 강하게 뚫어줬으니까 이제 매물대 뚫고 단기적으로 한 5만 1,000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의견 O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두 분 모두 O, 여기까지 일치가 됐고 현대제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분기 흑자 전환 전망도 있고요. 중국이 다시 무언가 으쌰으쌰 한다면은 또 뭘 쓰겠습니까? 인프라하면서 철강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대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1분기 흑자 전환 전망, 이런 기세 몰고 가서 무언가의 변곡점이 된 한 해가 될까요? 두 분의 의견은요? 현대제철도 5로 일치가 됐네요. 현재 구간에서도 한 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재미없었던 2022년의 주가였어요. 그렇죠. 올해는 다를까요? 맞아요. 2022년도 말에 조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지금 흑자 전환에 대해서 조금 상승하는 선반영이 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는데 일단은 아직 이제 발표가 나지 않은 4분기 실적을 조금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한 5조 2천억 원, 영업 손실이 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1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조금 안정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상승을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4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았나라고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은 당진 제철소의 부분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파업을 한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 인해서 이제 생산량이 조금 감소를 했고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화물연대가 한 16일 정도의 장기간 파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출하량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4분기 실적이 조금 악화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실적 발표가 예상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에너지 비용, 그다음에 포항 공장 복구비가 꾸준하게 이제 지속이 되면서 23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조금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정상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매수세가 지금 몰린 것으로 조금 풀이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금 이제 시작이 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해제가 되면서 중국을 포함해가지고 글로벌 가격이 조금 일제히 상승하는 조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게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내수 경제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아니면 경기 부양책을 지금 꾸준하게 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내수, 중국 부동산 내수가 조금 다시 살아나고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서 철강 수요나 이런 게 인프라 쪽으로 꾸준하게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반사이익을 조금 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것이고요. 차트적으로도 122선을 돌파 후에 지금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기에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O 의견 드렸습니다. 네. 현대제철 5로 오늘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두 분의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마저도 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마감을 산다. 키워드부터 볼게요. 윤혜림 대표는 UAE 이번에 경제사절단과 관련된 것 같고 여기는 현대제철처럼 무언가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열어볼게요. 오르비텍, 아모텍, 그래도 텍으로 끝나는 거는 또 이렇게 맞았는데 오르비텍이 제가 알기로 같은 원전주긴 한데 다른 뭐 한전 기술이라던가 그런 좀 강한 종목들에 비해서 좀 주가 상승폭이 더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이제 최근에 시장에 주목받는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크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AI 로봇 또 UAE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조금 원전 해체 쪽으로 이제 좀 특성화가 되어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 방문할 예정인데 이제 이번 순방에서도 이제 한국이 수출한 최초의 원전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들 보니까요,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원전을 한 32% 정도로 대폭 늘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다시 뜨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91년에 설립을 해서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 또 최근에 이제 정부가 독일과 원전 해체 사업 협력 강화하면서 이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비텍은 기존 원전을 가동을 해도 그리고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해도 또 노후 원전을 폐쇄를 해도 수혜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지난 21년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에서 안전검사 부문 성장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한 원자력 발전 특성상 이 가장 높은 안전관리 등급을 받은 소수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원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엄격한 작업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곧 진입장벽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전 사업은 연평균 1,9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 또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소수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사업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당연히 수혜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항공기 부문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공기 수요가 점차 살아나면서 이 항공기 정밀 부품 부문 턴어라운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우리 태저호 이방원 키워드가 굉장히 강세였던 것처럼 네. 올해 키워드 들어보셨나요? 올해는 에로배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요?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이래요. 저건 저건 알고 있었나 봐요. 네. 순간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살릴만 하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가중과 이제 탄소 중립으로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른 수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오늘 장도 보니까 이제 오후장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다가 네. 조금 이제 악재 기사로 인해서 약간 밀리는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정부 순방이 남아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종가에서 4,990원 정도 그리고 목표 주가 5,400원 그리고 손절가 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르비텍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5,400원, 손절가는 4,000원. 이번에는 아모텍을 볼게요. 실적 턴어라운드 얼마나 바뀔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아모텍 이제 MLCC랑 안테나랑 BADC 세 가지 사업을 조금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2022년도에는 영업 적자를 계속 났었는데 이제 마지막 4분기에 조금 실적 턴어라운드가 조금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4분기 매출액은 이제 3분기 대비해서 증가한 586억 원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15억 원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3년도부터는 MLCC 매출이 조금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꾸준하게 흑자 유지가 될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MLCC 쪽으로 조금 안정권에 들어온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장용 MLCC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PC나 IT 분야 쪽에서 좀 수요 둔화가 예측이 되면서 이제 IT 분야의 MLCC 쪽은 재고 증가로 인해서 좀 가동률을 낮추고 조정하는 모습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장용 MLCC에서는 지금 꾸준하게 그 사용처가 증가를 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수치적으로만 보더라도 스마트폰 한 대에 보통 한 1,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전기차에는 한 13,000개 정도의 MLCC가 사용된다라고 하니까 일단 시장 차이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모텍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일본이 조금 독점을 하던 부품인 BMS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MLCC를 조금 공급을 했었는데 중국 업체를 시작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통신용 장비 쪽에서도 중국 쪽 대비해서 국내 쪽 업체가 수혜를 받기 때문에 통신용 장비 쪽 MLCC에서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베트남 쪽으로 생산 공장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조금 말씀을 해드리면은 네. 매수가는 종가,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4,500원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텍 마감에 이렇게 매수해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보시면 코스피는 0.9% 상승 유지하면서 2,386.2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711.57포인트 지나고 오늘은 확실히 코스피 시장 안에서 대형주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어요. 오늘 역시 뜨거운 게 저희가 앞서 솔트룩스 이야기를 했는데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이 이번 주 내내 뜨거웠거든요. 사실 주가가 좀 탄력을 받더니 이제는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면서 하나의 종목이 아닌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갑니다. 오늘 뭐 솔트룩스 그리고 마인즈맵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백대현 FM. 네. 이 로봇의 그 열풍, 메타버스 열풍 이번에는 인공지능 AI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MS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해서 개발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되게 텍스트로 문장을 치게 되면은 완성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조금 일으켰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좀 더 상용화된다라고 하면은 인공지능과 함께 로봇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인력난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로봇 관련주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가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 그리고 AI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시장 트렌드가 될 수 있어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 저희가 어제 꼭 확인해야 됐던 게 CPI 물가 지표였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66.5%가 딱 나와주면서 뉴욕 증시도 환호했고 우리 증시도 한시름 덜었어요. 예상치 수준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 세부 사항을 보면은 에너지라던가 중고차 부분에서의 물가가 감소된 것, 그리고 식품 가격 상승폭도 둔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큰 폭의 둔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수준에 부합했다라는 점에서 이 역시도 무탈하게 국내 증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